한일협상조약.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실제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우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폐하의 권하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폐하를 궁중에 아련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계양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제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려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광무 9년 11월 17일 외부 대신 박재순. 명치 38년 11월 17일 특명 정권공사 하야시 곤노스케. 지난번 2등 후작이 내한했을 때에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 삼국의 정족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해야 할 방책을 건국히 위한 것이리라 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 상하가 환영하여 맞이 않았다. 그러나 천하일 가운데 예측하기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꿈밖에 오조약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을 빚어낼 조짐인즉, 그렇다면 2등 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2등 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천년의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바치고 2천만 생명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 대신 박재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하지만 명색이 참정 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자로서 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란 말이냐. 김청음처럼 통곡하며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이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폐하를 배울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아, 원통한 지구, 아, 분한 지구,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 일에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아, 통분합니다. 난신적자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만 어찌 이번에 외국과의 조약을 제멋대로 조인한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같은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초에 저 일본 대사가 이 새로운 조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온 이상 우리 정부에서는 필시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서도 온 나라에 알려 백성들에게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고 마침내 남들이 모르는 한밤중에 회의를 벌였으니 그 행동거지로 보아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이미 열에 일곱 여덟은 이룩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의석에 나가서 폐하께서 비록 곤란한 형편에 처한다 해도 한 차례 큰 위험을 떨치기를 마치 토로장군 송권이 책상을 쪼개며 단안을 내리듯 하고, 참정 대신 및 여러 대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완강히 배척하기를 마치 선정 김상언이 문서를 찢어버리면서 머리는 얻을 수 있어도 죄악을 얻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한다면 저들이 비록 군병을 배열하고 억지로 협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각국 공관의 이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떨쳐 일어나는 것을 곁에서 보는 만큼 저들도 어찌 모조리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저들이 흉악한 짓을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감히 대포를 가지고 이를 치르려고 한다 해도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며 수치와 더럽힘을 당하면서 망하는 것이 어찌 한바탕 기력을 떨쳐 부자 군신 모두가 성을 등지고 싸우다 종묘사직을 위해 함께 죽기를 북지왕 유심의 말처럼 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생각건대 계책을 먼저 정하지 않고 전전긍긍하다가 비록 폐하께서 윤허하지는 않으셨지만 끝내 나약하고 용렬한 태도를 면치 못하였고 비록 참정이 굳게 거절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봐야 가짜를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는 일본 대사가 감히 강박을 하였으며 박재순과 여러 역적들이 감히 제멋대로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재순 이하가 기탄한 바 없이 아무렇지도 않아 하며 괴이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야말로 만번 능지처참을 해도 오히려 남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한교설로 말하면 의정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애초에 이를 염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끝에 가서도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그 역시 어떻게 직무를 잘못 수행한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좀 강한 것을 믿고 의기가 등등해져서 이웃나라를 겁박하여 원망을 사는 것을 능사로 여기며 맹세를 저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장기로 여깁니다. 문화를 가치하는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각국의 공론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삼켜버리려고 자행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세상에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과 같은 임금이 있다면 어찌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일조일석의 일이 아니라 저들이 오랜 세월을 경영해서 이룩한 것이니 그 형세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마관 조약 및 일본과 러시아 간의 선전 포고서를 낸 이래로 대체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 및 영토를 보존한다고 말한 것이 몇 차례이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약탈하고도 걸핏하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의 우위를 더욱 친밀하게 한다고 말한 것이 또한 몇 차례입니까? 그 사기와 모욕을 헤아릴 수 없음이 이와 같은데 지금 저들이 이른바 황실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을 폐하께서는 과연 깊이 믿으십니까? 아직 임금의 자리도 교체되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았으며 각국의 공사들도 돌아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다행히 폐하의 준허와 참정의 인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니 그렇다면 저들이 믿는 것이란 한갓 역적들이 억지로 조인한 허위조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땅히 우선 박재순 이하 오적의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서 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다스리고 외부의 관원을 선발하여 교체하고 일본 공사관에 시급히 공문을 띄워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조약이 아닌 허위 문서를 회수해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히 각국 공사관에 통지하여 크게 회의를 열고 강함을 믿고 약자를 강탈한 일본의 죄악에 대해 성명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폐하의 심사와 백성들이 소원을 천하 각국에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임금과 백성들의 본심과 분발에서 떨쳐나선 수고를 알게 함으로써 망하지 않고 보존하게 되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만일 계속 위축되고 만다면 위축된 자는 망할 뿐입니다. 지금 이미 망한 판에 다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령 이로 인하여 저들의 노기가 증대되더라도 폐하께서는 명나라 의종이 사직을 위해 순국한 의리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폐하께서는 박재순 이하 여러 역적들의 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을미년의 역적은 실로 만고의 큰 역적입니다. 그러나 이 오적은 그 죄가 도리어 부모와 임금을 죽인 것보다 더 심한데 지금 이 큰 역적들은 오히려 천지 사이에서 편안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외세를 빙자하여 임금을 협박하기는 하지만 역시 우리의 신하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차마 이 역적들과 하나늘을 이고 살면서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폐하께서 일단 호령을 한번 내리시면 만백성 공동의 원수라는 의리로 사법부의 관원도 필요 없이 역적들의 시신이 이미 거리에 매달릴 것입니다. 신은 올 봄에 화를 당한 후 수치와 울분으로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철에 이르러서는 묵은 병이 더 심하여 거의 숨이 가물가물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이 기막힌 보고를 듣고서는 넋을 잃고 간담이 서늘하여 일어나려 해도 도로 쓰러졌습니다. 더는 가마를 타고라도 대궐에 나아가 의리를 다하려는 소원을 펼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이에 흐려지는 정신을 가다듬고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돌려 북쪽을 바라보니 눈물만 비오듯 쏟아질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죽어가는 신의 마지막 말을 홀시하여 버리지 말고 속히 신이 나라의 역적을 처단하고 허위 조약을 폐기할 것을 청한 일을 거행함으로써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보존하도록 하소서. 오호라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의 와중에서 모두 없어질 것이다. 무릇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음을 기약하는 자는 살 것이니 제공들은 어찌 헤아리지 못하는가. 나 민영화는 다만 한 번 죽음으로써 황은을 보답하고 그리하여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려 하노라. 나는 죽되 죽지 아니하고 저승에서라도 제군들을 돕기를 기약하니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들은 10,000배에 분발하고 힘을 써서 그대들의 뜻과 기계를 굳건히 하여 학문에 힘쓰고 마음으로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은 자가 마땅히 저 어두운 저 세상에서 기뻐 웃을 것이다. 오호라 조금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우리 대한제국의 2천만 동포에게 이별을 고하노라.